한가로운 주말 오후 유미 씨는 반려견 콩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립니다. 주인 아저씨 웬일이세요? 아이고 이게였구만. 이 집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내가 지금 그냥 세입자들한테 연락을 얼마나 자주 받는지 알아요? 소음 문제로. 저희 집 개가 막 그렇게 짖지는 않는데. 근데 대체 이게 언제부터 키운 거예요? 당연히 처음 들어올 때부터 키웠죠. 아니 나하고 처음부터 계약서 쓸 때 개 키운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잖아요. 하하. 계약서 쓸 때요? 자, 이제 부동산 계약 펴보겠습니다. 개 키우는 거에 대한 조항은 없네. 굳이 말 안 해도 되겠지? 그냥 말 안 한 거구나. 아니 계약서에 반려동물 키우면 안 된다는 내용이 없으니까 굳이 말 안 했던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개를 키우면 키운다고 말을 했어야죠. 저좀 비켜봐요. 막무가내로 들어오고. 어머, 집에 손상 갔을까 봐. 아저씨 뭐 하시는 건데요? 이 강아지가 벽지나 장판을 부러뜨리면 어떡할 거예요? 나는 어쨌든 간에 개 키우는 거 절대 반대니까 이 개를 남한테 갖다 주든지 아니면 대개가 집에서 나가든지 결정하세요. 계약기가 남았을 텐데 갑자기 나가라 그러면 어떡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충분히 있을 예. 것 같거든요. 어때요? 이렇게 계약할 때 네. 이런 거 반려동물 키워야 되는 거 사실은 꼭 반드시 알려야 되는 건가요? 반드시. 사실은 이 임대인이 이 반려동물을 금지하지 않는 한 먼저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아파트나 공동주택 보면은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려동물 키우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말할 이유는 없는 거죠. 네. 주인이 놓쳤다면 굳이 내가 말할 필요는 없는 거. 네. 실제 사례도 있다면서요? 네, 실제 사례도 있는데요. 예.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임대 보증금 4억의 전세를 전세금요.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런데 계약을 하고 나서 예. 집주인이 갑자기 계약을 파기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세입자가 반려동물 3마리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집주인은 몰랐던 거고 계약할 때는. 그러니까 집주인이 반려동물 키운다는 얘기 안 하지 않았냐. 그래서 계약금 4천만 원 돌려줄 테니까 이 계약을 파기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입자는 갑자기 또 다른 집을 구해야 되니까 구해야 되죠. 예. 네. 4천만 원 말고 그러면은 일반적인 위약금인 8천만 원. 그러니까 계약금의 2배죠. 그러니까 4천만 원 더 달라. 라고 하니까 예. 집주인은 못 준다 그랬겠죠. 집주인이 안 주니까 예. 결국 세입자가 법원에 소송을 낸 거예요. 근데 소송에서 법원에서는 예. 이 계약 사항에 네. 임대차 계약 사항에 반려동물 금지에 대한 조항이 없고 그리고 3마리 모두 소형견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한 것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어서 파기한 것도 아니라서 네. 이 4천만 원 이외에 손해배상금으로 1,200만 원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계약서 상에 이 반려동물 금지 명시돼 있지 않으면은 퇴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나가도 되는 네, 거예요. 퇴거 의무가 없습니다. 예. 이 계약 위반이 없기 때문에 퇴거 의무가 없고요. 예. 이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내가 이제 계약서에는 키우면 안 된다고 써 있었는데 네. 몰래 키웠어. 그럼 어떻게? 그거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거 문제 될 것 같은데. 네, 어때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예. 제가 지금 너무 지금 목이 말라가지고 네, 흥분하셨어요. 천천히 네, 하셔야 네, 됩니다. 네. 좀 마시면서. 예. 편하게 하세요. 발음이 네.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계약서에는 주인이 분명히 안 된다 그랬는데 내가 몰래 그냥 혹은 뭐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뭐 아이가 강아지 그러니까 사달라고 걔를 해서 키웠다 이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없으면은 네. 이거는 위반되지 않는 건데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위반 조항이 있으면은 네. 반려동물 금지에 대해서 조항이 있으면은 이거는 위반이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 어떻게 합니까? 네, 이렇게 위약금 약정이 만약에 미리 해두었다면은 그 위약금 최고액까지 물어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요. 예. 그런데 만약에 위약금 조항 같은 건 없는 경우, 그냥 반려동물 양육 금지 조항만 있는 경우에는 통상 손해로서 이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의 임차료와 그리고 뭐 개 사육으로 인해서 뭐 훼손됐다든지 뭐 오염으로 인해서 청소 비용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계약하실 때 좀 잘 알아보고 계약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영상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영상 말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요즘에 굉장히 또 이게 많이 화제가 되는데 이게
강아지들 막 물잖아요. 네. 맞아, 맞아. 온라인상에서 또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있던 사고가 있었는데 어떤 사고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그 폭스테리어가 한 뭐 키 40cm 정도 되는 강아지였는데 그 여아를 물어서 이 네. 사고가 크게 맞아, 맞아. 네,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이 당시에 견주는 걔 목줄을 잡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목줄이 늘어나는 목줄을 해가지고 이 아이를 무는 거를 막지를 못했던 거죠. 진짜 이거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깜짝 놀랄 만한 상황이었는데 판결이 났나요? 네, 판결이 났는데 네. 사실 이 개가 이전에도 강아지 이제 다른 아이를 물었던 적이 있어서 주민들이 항의를 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네. 이 강아지에 대해서 관리 책임을 소홀히 했다라고 해서 이 반려견 견주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하여튼 나에게 사랑스러운 반려견일 수 있지만 우리 이웃에게는 피해가 가면 안 되겠죠. 예. 맞습니다. 오늘 법률 관련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